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나이 계산법 관련 내용입니다.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앞으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1살이 아니라 0살부터 시작되고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됩니다.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 기타 각종 행정과 관련해서 나이는 다양한 법률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차이로 촉법소년이다, 범죄소년이다 이렇게 나뉘는 소년법, 형사책임 연령을 생각해보면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법적 개념인지 알 수 있죠. 이 연령 계산과 관련된 주요 규정에 대해서 범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미강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미강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달부터 나이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크진 않지만 작은 혼란에 이제 휩싸여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바꾸게 된 겁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의 종류가 총 3가지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이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3가지나 되는지요? 네. 네, 저도 이렇게 3가지나 사용되는 것을 구분해 본 적은 없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나이, 만나이, 새는 나이 이렇게 3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각 나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연나이란 태어나면 0살로 기산한 후 태어난 해에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로 세는 나이로 네. 연나이의 경우 태어나서 몇 번째 해인지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네. 연나이는 일상에선 거의 쓰이지 않지만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연나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네. 자, 다음의 나이는 어떤 겁니까? 네, 다음으로 세는 나이가 있는데요. 네. 이건 소위 한국식 나이로 태어난 해에 바로 1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더하여 나이를 세게 됩니다. 네, 이건 저도 잘 압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세고 있는 나이죠. 네네. 그래서 이 나이를 사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 한국뿐인데요. 예. 과거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도 썼지만 이제는 한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 나이가 있습니다. 네. 만 나이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으로 태어나면 0살에서 시작해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살씩 나이를 더합니다. 네. 만 나이는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은 간단한데요. 예. 생일이 지났으면 한국 나이에서 1살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한국 나이에서 2살을 빼시면 됩니다. 이거 관련해 갖고 이제 그 계산할 때마다 그 분의 생일을 알아야 된다. 네. 이것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서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알 수 있는 나이인데요. 네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던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바로 1살이 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나이와 최대 2살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세는 나이와 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사용되는 연나이, 만나이가 뒤섞이면서 이로 인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예. 가령 백신 패스는 연나이를 쓰는데 백신 접종은 만나이를 쓰기도 하고 네. 세는 나이에 맞춰 호칭을 정리하다 보니 빠른 년생들은 소위 족보 브레이커 얘기까지 들으며 호칭 정리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심지어 지난 2014년 남양유업과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 피크제 적용 시기와 관련하여 56세가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논란이 되어 위 논란이 법적 소송까지 번졌고 대법원에 이르러서야 최종 임금 피크제 적용 나이는 만 55세로 해석한다라고 결정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별도로 어떤 표현이 없고 그냥 56세. 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만으로 볼 것이냐, 연으로 볼 것이냐, 네네. 세는 나이로 볼 것이냐, 그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또 첨예하게 달라지니까 이런 충돌이 발생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선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법령이나 계약서에 사용되는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 겁니다. 네. 자, 만 나이 통일법 이렇게 표현을 자꾸 들으니까 이제 만 나이 말고 다른 나이 세는 방식 이거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써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소위 이제 만나이 통일법이라고 저희가 편하게 부르긴 하지만 네. 실제로 만나이 통일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개별법에 별도로 나이 세는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만나이를 원칙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한 개정민법 제158조 및 행정기본법 제7조에 의해 따라 원칙적 만나이를 쓰게 됩니다.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이와 같은 이제 원칙 규정이 만나이다. 네, 맞습니다. 정리됐다는 이런 얘기군요. 네. 네. 이를 통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이나 지원금을 신청할 때 또는 어린아이가 약을 복용할 때 등 사회 곳곳에 나이 표기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 나이로 통일하면서 바뀌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알아두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사회 여러 곳에서 혼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처음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었을 때도 오랜 기간 혼선이 있었던 것처럼 만나이도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봤어요. 네. 먼저 만나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성인이 되는 나이도 달라지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현재 법적으로도 성인의 시점은 이미 만나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인은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야지 법적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예.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달라질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역시 법적 성인이 되는 나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아동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러므로 올해 2023년 만 6세의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은 내년 2024년 3월 2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네, 법은 3월 1일에 입학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3일절이라서 입학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병역 의무 이행식이나 국민연금 수급시기 등이 달라진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위 시기들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어서 만 나이로 저희가 바뀌어도 시기나 기간에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만 나이로 통일은 됐지만 예외적으로 또 다른 나이 세는 법을 쓰는 분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어떤 곳에서 그런 다른 나이를 쓰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요. 네. 예외적으로 여전히 일부 법령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문헌을 다시 풀이하면 예. 결국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연 19세가 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여전히 만 18세여서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폐단을 없애고자 지난 2001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를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바꾼 건데요. 아,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군요. 연 19세 미만. 네. 이렇게 되면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뭐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하고 연 나이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연 19세 계산을 하고 만 19세 그럼 생일이 지났을 때 만 네, 19세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군요. 근데 이거 통일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네, 이게 원래는 만 나이여서 사실 네. 그대로 있었으면 통일이 됐지만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과거 만 나이 체제에서는 대학에 막 들어갔을 때 네. 선배들과 술집에 가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신입생은 법률상에는 만 나이 청소년이라서 술을 마실 수가 없는데 예. 이렇게 되면 또래 집단이라도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 나이로 바꿔서 같은 또래면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되었던 재수생도 건데요. 똑같죠? 네, 어차피 그렇습니다. 계산하는 건요. 네, 이거 대학생이라서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관련돼서 또 다른 규정들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들은 네. 모두 청소년 보호법을 쫓아 연나이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이 법률은 피해 청소년의 나이 기준 역시 만 19세로 변경함으로써 예. 보호 대상인 청소년의 기준을 넓히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그래서 위 개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김미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